김준호, 공봉화, 김진호, 환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 지금 현재도 경쟁력이 없지만 앞으로도 10년 동안은 더 경쟁력이라고 할 만한 거는 거의 없지 않나. 이 못 먹는 하마입니다. 지게에서 적자투성이고. 예. 저는 너무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 흑자를 내는 공항은 서울, 부산, 대구도 최근에 대구. 적자, 예. 대구하고 하나가 어디더라? 네 군데죠. 서울이라는 게 인천 얘기하시는 아니 거예요? 김포를 얘기하죠. 아 제주. 제주하고 제주하고 네 군데를 빼고는 다 지방공항 나머지 적자. 총 14군데 공항 중에 10개가 다 적자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특히 포항은 뭐 다른 데 14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거 제가 너무나 황당한 것이 뭐냐면은 활용률과 공항의 이용률 하는 게 있어요. 이 정확한 개념 모르겠는데 활용률은 뭐 그 안에 무슨 뭐 인프라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하는 쇼핑, 뭐 쇼핑이나 어떤 뭐 이런 데서, 뭐 예, 음식점 뭐 이런 것을 이용률은 아마 승객이 예. 어느 정도 그 탑승하고 뭐 이런 예. 건데 2017년도 포항공항 이용률이 2.7%예요. 2000 몇 년도에? 2017년도 17년도. 불과 4년 전인데 예. 그 이후에 이용률이 더 떨어졌겠죠. 근데 이게 활용률은요 1.4%인데 나머지 10개 공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2016년도에 포항공항 적자가 99억, 17년도 106억, 2018년도에 117억이야. 이거 완전히 물먹는 하마지. 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많은 적자투성이를 끊임없이 국민의 혈세로 저걸 왜 계속 적자를 메꿔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매출 얘기라 했는데요. 이건 나 진짜인지 정말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2016년 5억, 이건 진짜 2017년에 6억, 2018년에 9억, 2019년 9억밖에 안 돼요. 이게 진짜. 그리고 이용객 수를 찾아봤는데 2000년대 초는 연간 한 70만 전후로 그땐 정말 잘 될 때. 굉장히 활성화 돼서. 예. 그 전에 좀 더 나았을 수도 있죠. 예. 근데 2016년도 이렇게 KTX가 이제 2015년에 개통 나고 16년도부터 이제 통계 내기 시작한데 이게 10만 이하로 떨어졌어요. 6만 8천, 2017년도에 9만, 2018년 8만, 2019년도에 9만 정도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쉽게 얘기해서 전국 이 공항이 이게 어떻게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항 무슨 공사라고 있나요? 예. 있죠. 한국공항공사 공항 DH라고. 그럼 포항 공항은 그 공사에서 하나요? 예, 운영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김포 국내 뭐 항공사라고 보면은 김포하고 부산 김해 대구 제주 공항이 이 나머지 공항들을 사실은 먹여 살리는데 부족하니까 이 흑자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금 들어가죠. 그런 걸로 알고 전체적으로 보조해서 지금 보조 상당히 지원금 가는 것이 아마 그 돈일 것 같아요. 그런 돈이죠. 예. 그래서 이런 엄청난 적자투성이를 왜 유지하고 계속 가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글쎄요 뭐 생각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걸 보더라도 사실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필요하면은 그때 다시 하면 되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속도의 문제를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 경우 우리 어떤 여행의 개념으로 가니까 빨리 가야 되는 경우에는 그 진공관 운송 시스템 하이퍼루프인가 하는 그것도 지금 미국에서 되고 그 시속 한 1000km 정도로 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부산 가는 그냥 몇 분 안 걸린다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교통수단이 만약에 등장한다면은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운송수단은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뭐 아니면은 그만해야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 그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요, 이제 경쟁력을 봤을 때 포항에서 지금 이제 포항공항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 포항, 김포, 포항, 제주거든요.
근데 이제 포항 제주는 하루 2편이고 포항 김포는 이제 하루 1편이고 왕복으로 지금 2편이고 제주 4편인데 제주 가는 거는 시간을 보니까 이거는 지극히 제 기준인데 보니까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포항 10시 출발하면 제주도에 11시 15분, 오후편은 15시 45분에 출발해서 16시 45분에 예, 도착하거든요.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한 12월 달에 이제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인데 저도 이제 과거에 포항 제주 노선이 있는지 알고 최근에 몰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자꾸 너 대구서 오면 된다고 대구 시간표를 자꾸 이제 카톡에 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찾아보니까 이제 오후에 만나자 했는데 딱 포항 보니까 3시 45분에 타면은 4시 45분에 제주도 딱 떨어지니까 공항 나서 뭐 어둡기 전에 밥 먹고 조금 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타임 스케줄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오는 거는 보니까 제주도에서 포항이 13시 55분에 출발해가 15시 5분에 도착해. 그러니까 점심 먹고 1시 55분에 출발하면은 포항에 15시 5분에 오니까 아주 집에 들어가도 한 4시까지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17시 25분에 출발해서 18시 35분에 오는데 제 기준으로는 아주 근데 제주 노선은 스케줄이 굉장히 괜찮아요. 좋은 건데. 근데 현재는 그렇죠. 예, 현재 제 기준으로 이제 제가 오늘 제주 간다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꼼꼼히 한번 뜯어보니까 포항, 서울, 저 김포는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아마 뭐 분석했겠죠. 근데 지극히 제 기준으로 보면 포항, 김포가 오전에 업데이트 보니까 19시 10분에 밤에 출발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서울 사는 사람 기준이지. 제가 예를 들면은 포항에서 일이 있어가 서울에 출장 간다. 업무 보고 하루 만에 올라가면 아침에 그냥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가서 하지 말아라는 거라니까요. 보고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또 김포에서 포항 오는 거는 8시 아침 08시 25분에서 09시 25분 그러면 우리 포항에 이제 기간도 많고 이 혼자 온 사람 많잖아요. 그럼 서울서 올 때에 9시 25분 도착하면 출근 시간이 늦어. 안 됩니다. 예. 안 되잖아요. 우리 부부잡 자가 그러면 네. 아예 한 7시 내가 이 네. 아침에 비행기 타면은 직장에 9시까지 딱 갈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했는 이유가 제가 제 기준으로는 뭔가 이유는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제 같으면은 이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포항 사람 기준으로 한다면은 저도 서울에 가끔 출장만 갈 때는 반대로 아침에 이 포항 김포 가고 예, 예. 그럼 하루 만에 볼리고 저녁에 들어오고 만약 그 비행기를 놓치면은 KTX 타고 오면 되거든요. 네. KTX 막차가 8시 40분 있고 22시 20분에 있거든요. 22시 20분 타면은 새벽 12시 43분 도착하니까 여기 넣고 8시 40분 타면은 서울서 조금 아쉽게 헤어져야 되는 이런 타임인데 그래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포항 사람들 위주 스케줄 알고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포항 김포 노선은 포항산 기준으로 볼 때 제가 주관적인데 이 경쟁력이 거의 없다. 그거는 제가 짐작한데요. 예. 볼일을 보는 그 어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 사람들이 포항에 와서 볼일 보는 경우에 서 훨씬 많은 거지. 포항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예. 서울 가는 우리 포항 사람이 서울 가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오는 경우보다 서울 사람들이 포항에 이런 와서 게, 하는 경우가 아버지 훨씬 그 많은 기준으로 한 거. 그러면 이분들도 그러면 왔어 포항 그러니까 그분들 위주로 그렇지. 항공편의 그분들이 이제 시간을- 포항가 당일로 아침에 와가 볼일 보고 저녁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인데 그 기준 그러니까 제 말이 거의 반대로 그리고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예. 이 고쳐져야 될 일이지만 모든 게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이건 고쳐야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되는데 제주노선은 하여튼 제가 보니까 제주는 대부분 관광이니까. 예, 아주 이게 가서 시간 로스가 별로 없고 적절하게 잘 이제 왕복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공부에서 말씀하듯이 이제 그 국내는 이제 사실 요거에는 경쟁이 없는데 해외로 나가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그 아마 그 국제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국제선은 우리 과거에 아마 부정기 전세 취항을 한 적이 2번 있더라고요. 2015년에 포항 대련을 한번 왕복,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16년에 포항 하노이를 그때 왕복 사회회가 그때 굉장히 반응 좋았어요. 저는 이때 못 타본데 제 아는 분들 이거 타고 뭐 하노이 바로 가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 국제선 취항을 좀 하면은 그나마 안 좋겠나 싶은데 이런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는 우리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항 공항이라고 딱
이렇게 점찍어서 규정하기는 그렇지만 포항, 울산, 경주 그러니까 이제 울산공항, 포항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개 도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공항적 측면에서 지방공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 노선을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국내 노선은 다 죽고 그건 필요 없고 그럼 거기에 최적화된 노선을 개발하고 최적화된 항공 그 시스템을 장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제주도는 물론 낄 수 있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포항에서 우리가 이제 진에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편해. 편한데 문제는 승객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공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포항에서 아무리 제주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 해도 공항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게 이게 어떤 흑자 운영이 안 될 때는 공항 폐쇄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제주도만 가는데 분기점이 안 넘어가면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저는 생각에 울산과 포항공항이 서로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 문을 닫든지 그건 어느 한쪽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적자를 계속되면서 두 개 공항을 유지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돼야 되고. 요건 막 분석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죠. 김포에서 적자나고 제주는 흑자 나는지 그건 모르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래 해서 국민의 혈세를 뭐 이동 가서 무슨 공항 진짜 그 계속 보수하고 그 헛돈 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유지하려면 엄청난 돈이 사실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이제 해외 노선 부분은 우리 부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몇 개 공항이 지지부진하다가 해외 노선을 개발해서 공항이 잘 된 데가 선례가 있다는 걸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구가 그 저쪽 가고 부산이 만약에 김해가 저쪽으로 간다. 우리는 가기 먼 거야. 그럼 울산이나 경주 사람들은 요 근처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국제 어떤 항공 노선이 몇 개가 생기면은 그거는 정말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해서 노선도 개발하고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유치하는 저는 굳이 우리 저 지역분들 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겨울 되면 이렇게 동남아에 이렇게 골프 치러 겨울 아니어도 그쪽 유명한데 뭐 태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중국 같은데 많이 가는 쪽에 그런 노선들은 저는 요 울산, 포항, 경주 쪽에 이렇게 하나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유럽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부국장께서는 우리 국제선 취향을 어떤 노래 내고 또 했을 때 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공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본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일본에서 공항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제 일종의 세뇌 나갔다고 봐야 돼요. 큰 비행기가 안전하고 작은 비행기가 좀 뭐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400km 항속거리가 400km 이상 이내에서는 오히려 그 백인승 이하라 그럴까 작은 비행기가 훨씬 더 그 가성비가 좋다 그럴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 큰 비행기가 그 국내 항공에서는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은 저가 항공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대한항공에서 그렇게 좀 루머 비슷하게 아마 그렇게 세뇌를 시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본의 이제 지방공항에서 그렇게 큰 비행기들이 아니고 저가 항공사들을 유치해 가지고 그 가성비를 높이니까 승객들도 뭐 큰 비행기 아니라 작은 비행기로 셔틀처럼 그렇게 이용하면서 좀 살아난 경우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벤치마킹한 게 부산의 진에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의 진에어를 이용해가지고 저가 항공사가 어떻게 이제 흑자를 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상당히 벤치마킹 해가지고 갔었는데요. 우리 포항공항하고 울산공항도 어쨌거나 항공 수요라는 거는 배후의 그 모든 그 교통수단에서는 배후 도시가 이제 딱 떠받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포항공항이 그 군사공항은 뭐 별개니까 치더라도 나머지 인구 50만 정도를 배후로 두고 민간 항공사가 어떤 흑자를 내야지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 그냥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울산하고 경주하고 포항하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예, 해오름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예. 근데 지금 같이 그 3개 도시가 연합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적어도 공항 부분은 울산하고 경주하고 포항 3개가 합쳐서 뭐 같이 뭐 해오름 동맹이니까 해오름 공항이란 이름을 이제 붙인 다음에 그 도시들이 저는 영일만 항의 국제 지금 크루즈 노선이 예. 지금 카페 그 형태이지만 지금 일본 서안 지역하고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톡하고 또 이제 훈춘 중국 쪽하고 지금 연결될 수 있는 망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은 그 이 국제 노선의 카페리 노선 지역하고 이 저가 항공사라도 뭐 어느 항공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전기 노선을 그 카페리 노선하고 같이 그 보완할 수 있게끔만 해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배 열 몇 시간 타고 와가지고 교토에서 포항을 왔는데 오는 동안에 뭔가 연락이 와가지고 급하게 다시 일본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게 포항 공항이 됐건 울산 공항이 됐건 거기서 다시 일본 교토로 가는 항공편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거는 서로 양자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괜히 동남아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 포항이 운행하는 크루즈 노선하고 있는 도시하고 이 저가 항공사라도 같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연계하면은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어설프게 김포 노선 운행하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도 있고 그 오히려 카페리 이용하거나 뭐 저기 국제 크루즈 이용하는 그 VIP 손님들한테도 언제든지 컴백할 수 있고 또 나는 뭐 그 한국에나 가기 싫지만 그 일본에서 바로 다이렉트로나 러시아로 가겠다 하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기를 타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비행기도 그러니까 그 환동의 노선 이제 크루즈도 환동의 노선으로 이렇게 하면은 포항이 적어도 배하고 비행기 편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국제 허브 그 도시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의 모습보다는 훨씬 가능성은 높아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 제가 사실은 이 포울경 이 지금 아까 그 해오름 동맹에 대해서 하나 제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고 엄청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 우리 토크쇼에서 제가 하나 제시를 하면 남경주역 쪽에 적당한 부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항 울산간 고속도로 저희들이 포항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남경주역까지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까지 가는데 금방 가거든요. 그럼 울산 분들도 금방 올 수 있어요. 그럼 포항 울산 공항은 오래 썼으니까 이제 그냥 군사기지로 쓰든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구, 부산 자기들끼리 싸워. 우리는 여기 가도 멀고 저기 가도 멀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기 3대 도시 합하면은 한 200만 되죠. 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울산이 인구가 80. 울산 한 100만 가까이 되나요? 100만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만, 경주가 한 30만, 180, 한 반올림 해가지고 200만 200만 안 되네. 반올림해서 200만. 반올림 하죠. 뭐. 하여튼 이 정도면은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수요는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 3대 도시가 합해서 부산의 가덕도 혹시 오면 그것도 엄청 멀어요. 멀죠. 네, 멀죠. 의성분이 못 갑니다. 우리 멀어서. 그래서 우리는 요 길 잘 내놨으니까 이리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지역쯤에 우리도 국제공항을 만들자. 만들어서 예? 그렇게 해서 하는 정책을 좀 해달라고 요구하고 저는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에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간다면 가덕도 하고. 그 두 분 다 이제 공통된 그 의견이고 저도 이제 찬성한 거는 이 포항공항이 이제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의무를 가지지만 이제 국제 쪽으로는 그나마 이 틈새 전략으로 경쟁이 보인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 테스팅 해봤지만 하노이하고 대련이 이제 전 세계 해봤는데 부장님 말씀하시는 우리 저 한동의 크루즈 그 연계 그것도 가능하고 또 포항을 중심으로
한 3시간 정도 거리 해도 상당하죠. 동남아에서 많이 가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덕하고 이쪽에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도 거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잖아요. 그죠? 울진, 속초 이쪽 부분하고 이쪽으로 이 하면은 저는 포항 또 이제 전기 노선이 뭐 가능하면 전기 노선 하지만 우선 시범적이라도 코로나 풀리면은 아마 해외 수요가 거의 폭발적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조금 한번 해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시에서도 한번 그런 쪽으로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오늘 토론하면서 우리 부국장님 말씀 그렇지 저도 이제 한번 이 항공사에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용어가 저가 항공인데 그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심리적으로 우리 사람들과 이 제품 불안하지. 저가 제품이라 하면은 안 좋잖아요. 왜 자꾸 그게 뭐 영어 LLC입니까? 로코스트. 로코스트. 왜 저가 항공이라 자꾸 가느냐. 다른 뭐 적절한 용어가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꼭 항공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항공사 뭐 진에어부터가 우리 소위 말하는 저가 항공사 많잖아요. 네네. 뭐 그냥 진에어를 불러주든지 그걸 자꾸 저가 항공 그러면은 대한항공은 고가 항공인가? 진에어도 비행기 새 거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용어 좀 바꾸고 우리 포항에서 아까 뭐 공항을 다음에 뭐 중간에 만든 그것도 뭐 추진하더라도 당장은 좀 경쟁력을 공항 살린다는 측면에서 포항시에서 무탄한 노력을 한다면은 뭐 국제선 좀 부정기하고 아까 그 우리 환동의 크루즈 그쪽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러면 우리 이제 100길 하늘길이 다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 영일만 그 국제 우리 크루즈 한그 개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100길 하늘길 그게 이제 경쟁력 도시 아닙니까? 이거 표방하기도 좋은데 좀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하면은 아마 모처럼 우리 세 사람이 그거는 좀 공통적인 좀 의견이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 우리 포항이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모색을 하다 보니까 울릉공항이 2025년 개항이 아마 예정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원래는 2025년인데 애초부터 저도 뭐 2025년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개항은 되겠죠. 개통은. 그러면은 이제 포항공항하고 자꾸 울릉공항하고 연계해가지고 뭐 활성화 될 것이라 이렇게 뭐 기대를 해보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떠십니까? 우리 부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연계를 한다는 얘기는 환승이나 뭐 이런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울릉공항이 노선 자체가 포항 울릉만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뭐 나름대로 이제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만일 울릉 공항 입장에서 노선이 무조건 포항하고만 왔다 갔다 한다 비행기가 만약 그렇게 가정을 한다 그런다면은 포항에 주는 그 경제 효과는 제로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땅 따먹기에서 울릉 영일만에서 영일만 항에서 그 울릉항으로 가는 100길 승객을 비행기가 뺏어 먹든지 비행기 그 승객을 배가 뺏어 먹든지 같은 시장 그 이제 쉐어를 나눠 먹는 현상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요. 울릉 공항이 생기는 거를 기대하는 대부분의 수요는 아마 수도권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지금 KTX 타고 포항 와서 기다렸다가 또 저쪽 바닥 영일만항으로 이동했다가 거기서 배 타고 또 산 넘고 물 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이렉트로 울릉도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울릉도 자체에서는 공항이 생기는 거하고 안 생기는 거하고 관광 효과 자체가 완전히 울릉도의 관광 뭐라 그래야 되나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 수도권의 승객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가면 되지 굳이 포항에 KTX 타고 와가지고 배 타고 울릉도 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울릉 공항이 생기는 거는 포항에 놓고 보면은 조금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 포항에서 저 짧은 비행기 활주로 이용해가지고 울릉도로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럼 결국은 조금 긍정적인 거라 그러면은 헬기 관광 정도거든요. 울릉도로 가는 그 노선 자체가. 그거는 이제 상당히 그 기류도 안 좋고 배가 못 뜰 때는 비행기도 같이 못 뜨니까 동시에 수급되기 때문에 효과 자체가 거의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고 변호사님 어떻게 울릉공항하고 포항공항하고 뭐 저는 뭐 결론적으로 포항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입니다. 이건.
예. 예, 그리고 저는 이게 포항과 사실 울릉도는 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선거구 획정하고 관련해서도 어디 보면 한 몸이야. 예. 이거를 포항시에서 막지 못했다는 거는 포항 시민들의 제가 봐서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물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 그 공항에서 서울 사람들 많이 오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도 정말 모르는 소리야. 저는 왜 그러냐면은 울릉도의 관광객들이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쳇말로 그 섬은 그냥 개판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그 국민들은 자,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관광객이 많이 간다 해서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경제적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 지금 그 뭐 약간 고급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외지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서서 다 경제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바깥에서 돌아. 실질적으로 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외부인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아주 고약한 위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데 거기 살고 있는 유명 관광지 사람들이 피켓 들고 항의하는 거잖아.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그럼 못 살겠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많지도 않은데 물가 오르죠. 사람들로서 매일 득실거리지 이러니까 못 살겠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과연 울릉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될 입장이 좋은 거냐. 국민들은 이것이 그냥 좋다고 생각하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군수나 그 뭐 군의원이나 도의원이 이런 사람들이 멀리를 내다보고 이 공항 문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울릉도에 공항 생긴 것은 우리나라 공항 역사의 최악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인문학적 얘기를 하는 건 좀 이상한데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디 갈 때는 목표가 있어. 포항에서 서울 가는 거는 비즈니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 빨리 가거나 뭐 어떤 도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울릉도는 비즈니스로 가는 건 없어요. 근데 울릉도라는 섬은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대여섯 번 가본 섬이에요. 왜 가가 그라 계십니까? 고모가 시집을 고모가 그가 계십니까? 그때 지금 육지로 나오셨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갔어요. 그때 우리 집엔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 아니 울릉도 가니까 전기가 들어와서 나 대단히 놀란 적이 있었는데 자, 울릉도라는 섬은요, 가서 솔직히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제주도만큼 그런 방대한 어떤 인프라를 갖고 있는 섬이 아니거든요. 그런 곳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거기에 도착해서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러면은 관광객들은 그 섬에 가는 것, 거기 도착하는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것보다는 가는 과정을 즐기는 섬이라는 거죠. 제가 판단하건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서울에 산다. 그럼 후포를 선택하든 속초에서도 출발하나요? 네. 포항 세 군데가 있나요, 지금? 울릉도 가는 전기 역선이? 강릉 네 군데. 강릉도도 있나요? 네 군데 같은데. 그럼 차를 몰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해서 뭐 태백산맥을 넘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강릉에 도착해서 놓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 위를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선상에서 파도도 보고 노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울릉도에 도착하는 것이 울릉도 섬이 주는 어떤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할 때 이 소위 그 노마디즘에서 그 유목 철학이라고 해서 그 뭐 들레즈나 기타리라든가 데리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우리가 어떤 경계 지어놓고 그게 그냥 의미 없이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꼭 뭐 그 울릉도라는 그 섬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그 전체적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걸 유목민들의 삶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데 이렇게 갈 때 이런 철학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리 포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나는 솔직히 해서 거의 미친 짓이라 생각해요. 거의 없겠죠. 예? 아니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데 비행기 타고 무슨 군사 작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네? 그 저기 배가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선택해야지. 아니 뭐 그거는 내가 하는데 그런 분들도 나는 배가 무서워서 못한다. 그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럼 그 비행기 더 무서울 거야 사실은.
한번 사고도 났잖아.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에는 아침에 제가 청룡호 동백호 타고 울릉도 갈 때는 쟁일 갔어요. 아침 출발하면은 그냥 해가 떨어져. 이게 어두컴컴할 때 새벽에 출발해서 해 떨어질 때 도착을 해요. 근데 지금은 배도 좋고 한 3시간 정도면 도착을 한다니까. 3시간 반 걸리나요? 아니, 지금 오번에 새로 들어오는 배는 4시간. 6시간. 6시간 걸립니까? 오번에 새로 들어온 예. 배는 이제 배가 크고 배가 크니까 페리 같은 경우는 네. 좀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예, 즐길 쉬고 수 뭐 하죠. 우리가 즐길 비행기 수 타보면 있죠. 알잖아요. 꼼짝 못 하잖아. 예, 물론 즐길 빨리는 가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도착한다는 것, 특히 울릉도에 도착한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 하는 거를 우리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안 타고 예. 예? 아, 그 포항에 가니까 말이야. 그래도 울릉도 가는 배 중에는 포항에 있는 게 최고야. 그 6시간 타고 가는데 배 안에 정말 서비스도 좋고, 그거 가니까 가니까 항구에 주변에 너무 아름답더라. 그 송도라는 뭐도 있고 이래서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포항 가서 이렇게 보고 그렇게 여행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 울릉도 공항 생기면요. 이거는 포항은 사실 울릉도하고 포항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혼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 울릉도 사람들이 아프면 비행기 타고 어디 가겠어요? 서울에 치료하러 갑니다. 포항으로 이제 안 오죠. 비행기 타고 울릉도 그 사람들은 관광하러 육지에 안 오죠. 그분들은 육지에 오는 게 다 비즈니스야. 울릉도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 이제 활성화 관련됐을 아니, 그러니까 때 이게 효과는 없다 그러니까 이래 보는 거죠. 아니 지금 포항공항하고 울릉공항을 계약 얘기되면 이게 포항공항과 연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 없죠. 포항에서 예. 울릉도 비행기 절대로 안 가죠. 예. 가진 않죠. 뭐 헬리콥터 틀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게 25년도에 야, 이 울릉도 공항이 개항할 예정인데 지금 공사 그만 25년도에는 아직 못합니다. 완공 힘들고요. 예, 힘들고 지금 어느 정도 공사 진행됐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진행 안 예. 됐으면은 지금 차원에서라도 진행하고 있어요.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있고요. 그거는 뭐 이제 국가 사업으로 하고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결정이 하는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제 공항은 제가 이제 이거 예언하는데요. 두고 예. 보십시오. 예. 예, 이거는 포항으로서는 재앙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울릉도 공항은 정말 예.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나중에 분명히 그래 얘기될라.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 울릉공항 자체는 그 뭐 우리가 이제 그 관광하고 연계지면은 좀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작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동부가 어떤 그 안보 측면에서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그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가 제가 알기로도 활주로도 길이도 처음보다는 더 넓혔죠. 그게 아마 민간기보다는 아마 공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기 예. 그러니까 지금 동북가 그 이제 해상방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게 불침 항모 그게 국경도서거든요. 쉽게 예. 얘기하면 울릉도가. 그 불침 항모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공명사 이게 무슨 말씀하신 이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는 우리 이제 포항공항으로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는 있고 예를 들어서 저기에 대해 진해 어디야 저게 제주도에 예. 해군 기지 만든다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군사 공항 기지가 들어서면 울릉 주민한테는 그것도 재앙이야. 아니 이제 군사 기지랑 그 타겟트가 되는 거고. 그 측면에서 이제 지금 저 보는 게 강한데 아니 국가가 그렇게 그걸 얘기를 했습니까? 아주 뭐 그렇게 예?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되게 너무 나가신 것 같은데. 이제 아니요 저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 말씀 저도 동의해요. 그럼 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포항 사람이 예. 그 저도 똑같은 동의하는 말이 포항 사람이 여기서 비행기 타고 울릉 들어갈 일 없고 아까 말씀 그건 맞아 서울 사람이 거기서 다이렉트로 가지 굳이 포항 와서 갈 일은 잘 그리고 이제 없겠죠. 울릉공항이 예. 이제 오픈되면 울릉에 주는 경제 효과도 한번 이제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최소한 숙박이 2박 3일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유 있게 조금 슬로우 그렇죠. 이제 투어리즘이 작동을 하는데 아까 별로 볼 거 없다 그랬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스웨 이제 파도가 조금 높아가지고 배는 못 떠도 이제 뭐 한 바퀴 삑 돌고 나면은 진짜 뭐 이렇게 그 등산하는 거 용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시간 안 빼면 그냥 한 바퀴 휙 돌고 그 항공편으로 그냥 바로 그냥 컴백하니까 그 체제를 오래 시켜야 이제 관광 그렇죠. 수입이 떨어질 건데 그런 면에서는 아마 그 신규로 이제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하고 그 이제
그 체류 기간이 짧아지는 효과하고 그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잘 이제 예. 앞으로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우리 포항공하고는 별 결론은 아무 관계없는 예, 거예요. 관계없는 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합시다. 오늘 울릉공항과 너무 오래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진지하게 이제 사실 울릉공항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공부에서 말씀한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그래 또 군사적 측면은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포항공항하고 연계지었을 때는 크게 연관이 또 우리가 뭐 거기에 기대할 만한 건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포항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포항에서도 이제 잠깐 이제 지금 기대하는 것도 진에어가 맞고는 1년 동안에 어쨌든 승객이 한 13만 5천 명이 뭐 이용했다니까 사실 13만 5천 명 이용했다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예. 포항 인구 한 50만 할 때 약 3분의 1 정도가 그래도 뭐 포항 사람 안 사람이 많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 계산해서는 그래서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경쟁력 부분이 이제 좀 달리 보죠. 우리 내륙하고 이제 해외에 달리 받는 진단을 세 분 다 뭐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포항공 활성화에 대해서 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 펀치씩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 1년 동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객 뭐 이용률 이런 게 좀 늘어나서 좀 상당히 이제 그 포항공항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1년 동안 작년에 진에어가 지금까지 60% 과거에 비해서 늘은 거는 특수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몇 얘기냐면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가지고 뭐 KTX 김포 노선이든 뭐 제주도는 별개지만은 김포 노선도 만약 이용객이 늘었다면 이제 오랫동안 기차를 타고 뭐 가야 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빨리 이동할 때 남하고 같이 섞이는 시간대가 짧은 항공편을 좀 이용하겠다는 수요가 분명히 작동을 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뭐 국제 해외 여행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아이고 그동안 이제 나들이 좀 하고 싶은데 제주는 그래도 조금 청정 지역이고 가깝고 예. 그래도 명색은 오버시 해외니까 예. 그런 관광 수요까지도 그동안 못 가던 거가 몰려가지고 거기 다 합쳐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확 늘어난 것처럼 생각이 되지. 이게 정상화 된다 그랬을 때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주제가 이제 포항공항을 어떻게 살리냐 아니면은 활성화시킬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예 백지 상태에서 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공항이 있으니까 얘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애초에 포항에 이제 군사공항은 당연히 해군 육전단이 있고 있으니까 그럼 옛날부터 있어 왔으니까 그건 놔두고 민간 공항인 그 포항공항이 있어야 되느냐 필요한가 과연 그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시민들이 세금을 흔쾌히 내서 적자를 보존하면서 뭐 해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야 인구 50만 되는 포항이 공항 하나 없어서 되겠냐라는 무슨 자존심의 문제라든지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포항공항 백지 상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걸 제가 한마디로 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포항공항 백지 상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공변호사님 한 펀치 오늘. 예, 저는 이런 엄청난 적자를 계속하면서 공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떨어지고 그 우리 시민들이 자꾸 추가적인 부담을 해서 그래 할 바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차 몰고 울산이나 부산이나 대구 가서 일단 좀 제주도 좀 다니시고 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포항공항은 이런 식의 적자가 계속되면은 민간 항공기 운항은 폐쇄하는 게 정답이다. 질질거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좀 불편하게 삽시다. 차라리 그 돈 갖고 다른 데 좋은 데 쓰면 되지.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그 문주란 씨라는 가수 있죠. 예.
그분의 그 히트곡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있죠. 공항의 이별이라고. 그분이 참 그 여자분인데 저음으로 아주 그 매력 있게 음색을 가지신 분인데, 공항의 이별은 이제 공항에서 뭐 인천 요즘 국제공항에서 이별하는데 공항과의 이별이다. 공항과의 이별이다. 예, 이제 비행기 앞으로 별 가성비 없습니다. 공항은, 그래서 예. 저는 공항과의 이별의 시대가 왔다. 공항과의 이별이다. 문주란 씨 노래가 생각나요. 예. 굉장히 좋았겠네요. 문주란 씨 노래 나올 때가. 아, 저는요, 1940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클래식도 좋아하고 다양한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예. 소위 뽕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례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두 분과 이게 똑같은데, 내륙 우리 공항의 경쟁력은 빛 좋은 개살구다. 바다 건너가는 거는 맛 좋은 살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아마 저 오늘 한 번씩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쨌든 지니어 측에는 지니어가 맡아서 그래도 13만 5천 명 뭐 승객 이야기했다 하면 그 지니어의 어떤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린 이유가 뭐하면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잘해 주시가지고 이 하늘길을 확보하는 거는 또 어떤 도시마다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그 정도 이끌어줬으니까 우리 세 사람 돈을 얽혀 있지만 국제선의 지니어가 좀 더 어떤 그 선택과 집중이랄까 어떤 틈새 전략을 봐서 이 포항공항도 우리 포항의 모든 산업과 또 우리 자영업자들 또 일반 가정의 살림살이와 같이 창공을 힘차게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의 시사 토크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같이 하죠. 고맙습니다. 사연들이 메아리 쳐도 지금은